안녕하세요. 네, 지금 집회 중이고, 저 행진을 가고 있지만 저는 책 때문에 행진을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 매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갔던 것을 제가 열심히 노트에 적었는데, 노트에 적은 내용대로 문장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생생한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가 4명이 나왔는데 한 놈은 확실히 알겠어요. 남철우라는 놈이라는 걸 알겠는데 한 놈은 완전히 모르겠고, 일단은 뭐 잘 가려져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우종찬 기자님이 김영철이 한 놈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놈은 잘 모르고 한 놈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놈은 좀 얼굴이 익었는데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됐는데 판사가 들어와서 2시 40분인데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2시 37분부터 앉아서 했는데, 대체로 판사가 들어오면 검찰들의 이름을 확인하는데 이 판사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이 출석했는지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2가지가 있다. 국정농단건하고 특별활동비 2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고, 그전 재판에서 했던 24년 또 특별활동비 6년 이렇게 해서 항소심에서 25년 나왔다는 거 불러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에서 파기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된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뇌물 하고, 또 이게 뭐 분리 안 되어서 이게 원심 파기환송이 됐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 뭐 법률적 평가가 또 뭐라고 다를 수 있지만 국고손실법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원이다. 사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아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국정원장들 재판에 있었는데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원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확실하게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2016년 9월 달에 이원종 비서실장이 2억 받은 게 있어요. 국정원에서. 이걸 갖다가 뇌물이라고 한 사건이 있는데, 이원종이는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전해준 그걸로 해서 이원종이는 무죄가 나온 건이 있어요. 이거 하고. 그래서 뭐 이 2개가 병합이 됐는데 이 재판에서는 한 건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법원 파기 취지를 반영을 하고 2억 뇌물 받은 거, 2016년 9월 달에 이거 받은 거, 국정원 회계 관계원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국정농단건을 분리선고하여 강요 건, 그 다음에 문해계 블랙리스트 일부 직권남용을 된 게 무죄가 된 것도 있다. 뭐 이거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단어만 위주로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강제 부분 어떤 일부는 무죄가 됐는데 일부 무죄된 부분도 있지만 뭐 공소 사실이 많고 무죄가 된 부분이 있으나 상상적 결합 관계로 무죄라고 해도 무죄라고 하진 않겠다. 일부가 무죄된 게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죄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무죄일 때 무죄라고 판결을 한다. 그러나 일부에 유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죄라고 하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화이트리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또 바꿨어요. 화이트리스트가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라고 중간에 얘기 한 건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관련된 것이.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리스트라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재판에서 판사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헷갈려 했고, 블랙리스트가 먼저 재판이 끝났고 김기춘 시장님이 4년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는 대통령을 언급 안 했는데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조영철이가 박 대통령하고 관련됐다고 하면서 김기춘 시장님을 중형을 더 때렸어요. 그랬는데 이 파기환송심된 블랙리스트 이 자체는 아직 재판에서 먼저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재판도 시작되지 않고 있고, 화이트리스트는 얼마 전에 선고가 났어요. 김기춘 시장님이 1년으로 났고, 김기춘 시장님이 1년으로 났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아직 블랙리스트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판사가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하고 헷갈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얘기를 했고 블랙리스트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부분을 합쳐서 유죄 부분을 합쳐서 모두 14개의 범죄가 유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따로 선거 하는 이게 또 6개가 있다고 그러고 2개의 뭐 그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뇌물과 관련된 것이 미래재단 K스포츠 설립까지 해서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 그 다음에 그랜드 레저 코리아, 그 다음에 CJ, 또 문학의 화이트리스트 집권남용, 그랜드 레저 코리아 이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CJ 이거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문학의 화이트리스트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얘기를 했네요. 블랙리스트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시장님 하급법에서 지금 다뤄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판사가 이렇게 또 짚어 넘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이 판사는 화이트 블랙리스트에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재중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기 그다음에 이원종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국정원장이 받은 또 비서실장이 받은 이걸 국권 손실로 한 것을 이것도 한 그룹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뇌물 관련을 해서 롯데 뇌물, SK 뇌물, 삼성 뇌물, 그다음에 2016년 9월 달에 국정원에서 받은 2억 이걸 또 한 그룹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롯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를 또 한 그룹을 봤다고 그러고 상상적 결합 관계로 뇌물죄와 묶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뭐 국정원에 있거나 그다음에 기업체들한테 받은 거, 기업체들한테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걸 전부 다 뇌물죄를 묻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벌금형은 뇌물죄가 가장 큰 것으로 뭐 죄가 되면 한 2배로 벌금형을 매길 때 뇌물죄가 가장 큰 것으로 2배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국정원 자금 이원정이 받은 뇌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징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추징금이 오늘 35억이 나왔는데 국정에서 받았다는 35억, 기어이 이 새끼가 35억을 때렸어요. 원래 계산하면 33억이 나왔는데 이원정이가 받았다는 2억원까지 해갖고 지금 35억을 추징으로 때렸어요. 전화번호하고 주변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 사기 때문에 양형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말해서 대법원이 대통령이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남벽장을 가져왔다. 피고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해도 이 건 이후 정치권과 국민들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을 빚어왔다. 상처 치유가 어렵다.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대통령을 이것들이 작당을 해서 대통령을 내쫓고 지금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오석준이가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응한 처방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지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양형 관련돼서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뇌물 먹은 게 뭐냐고요. 뇌물 먹은 게 뭔데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뇌물죄를 씌울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파선 선고를 받은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실형을 2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벌금을 선고를 하고 이게 뭐 납부기간 만일 벌금을 선고했는데 이것을 못 내면 노역장이 처한다. 이것도 뭐 예비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본다면 피고인 나이를 고려할 때 뭐 무슨 가장 중한 형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해서 양형 기준을 정했고 형량을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때렸는데 뇌물죄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나눈 게 있어요. 뭐 1그룹, 2그룹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번호별로 쭉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판결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뇌물죄를 나눠서 그룹별로 해갖고 하나는 5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룹으로 나눈 것 중에 15년 이렇게 해서 징역 20년을 때렸어요. 그리고 벌금을 180억을 때렸고 추징금을 35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플레이그라운드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KT 이건 강요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그다음 나온 거는 뭐 이렇게 하고 뭐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의견을 들을 거는 없이 무죄로 된 부분에서 피고인의 의견은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판결은 곧 끝났습니다. 오늘 그 법원의 302호 소법정에 기자들이 10명을 배정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5명인데 저는 뭐 조금 번호가 밀렸어요. 그런데 한 분이 자리를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검사들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한 것이 좀 착오가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살필 수는 사실 또 없었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선고를 주문을 외울 때 너무나 가슴이 떨렸고 정말 분노가 많이 치밀었죠. 물론 각오는 했어요. 각오는 하고 좀 침착하려고 생각했지만 판사가 대통령이 직무를 다하지 못해 이후로부터 들으면서 너무나 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선고를 끝나고 돌아가는 판사한테 판사님 제가 큰 소리를 했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헌법 84를 위반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무효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검사들한테도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재인, 추미애, 조국, 최강구 하는 꼬라지를 보고 검사들 말이 되는 거냐고 왜 박 대통령 다 뒤집어 씌우냐고 당신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소리쳤어요. 법원 직원들이 나가라고 난리를 치죠. 나와갖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 국민 아니냐고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대통령들 다 뒤집어 씌고 당신들은 무사할 거냐고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소리쳤는데 정말 눈물은 나오진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재판을 들으면서도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몇 번 했지만 눈물은 나오진 않았었어요. 아침에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오늘 판결을 들으면서 법정에서 펑펑 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검사들한테 오지게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천벌을 받을 겁니다. 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 속에 쳐놓고 모든 거를 박 대통령이 뒤집으시는 이 나라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승장 기자는 늦게 오셔서 재판이 열리는 그 법정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307호, 310호를 영상으로 중계를 했다고 해요. 사실 지난번에 세월호 그 관련 건으로 다른 두 방에서 중계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너무나 기가 막혔는데 이제 뛰어앉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정에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 때문인지 다른 방에서 비어있는 방에서 중계를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두 방에서 하여튼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 중계를 볼 수 있으나 봅니다. 네, 오늘 또 집회에 나오신 동지님들, 걱정 많이 하는 동지님들, 우리의 의지를 잃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가열차게 더 싸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